올해가 개묘년인데, 그래서 이제 개묘할 때 개자가, 한문으로 그 개자가 물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물에 해다. 그렇죠? 물처럼 잘 사셔야지 돼. 물처럼 잘 흘러가고, 막힘이 없이 흘러가. 막힘 없이 흘러가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물을 상징해요. 거기다가 방향은 동서남북에서 북을 상징하죠. 예, 북쪽 방향이 불교에서는 안강북이에요. 북쪽이 편안한 곳이에요. 예, 동서남북 북이 편안하고 안락한 곳을 북방 영안강. 우리 천수경에 나오죠? 예, 동서남북. 그지? 1세 동방 결도량, 2세 남방 득청량, 3세 서방 구정토, 4세 북방 영안강. 그렇게 나오죠? 북쪽 방향. 물방울 하나를 동쪽으로 튕기니. 그지? 예. 그래서 뭐예요? 지금 뭐라 그랬지, 스님이? 동방 일세 결 도량. 한 방울의 물을 동쪽으로 튕기니 그 도량이 청결해졌다. 그치? 그 다음에 2세 남방 득청량. 두 번째 물방울 남쪽 방향으로 튕기니 청량해졌다. 청량해졌다. 그 다음에 3세 서방 구정토. 세 번째 물방울 서쪽 방향으로 튕기니 그곳이 바로 3세 서방 구정토라. 정토이다. 4세 북방 영안강. 네 번째 물방울 북쪽으로 튕기니 그곳이 바로 안락국 안강이더라. 경주에서 1시간 더 가면 안강이 있잖아요. 안강이 바로 그 이름이에요. 가장 편안한 땅. 거의 가다 우리 지역 이름에는 불교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교적인 이름으로 우리나라 국태가 안녕하고, 예, 나라가 안전하고 국민들이 백성이 편안하길 바랬기 때문에 불교의 내용을 많이 따다 썼어요. 그리고 뭐 산 이름도 뭐 저 세존봉, 그치? 또 문수봉, 보현봉. 바로 우리 정각산 마당에 딱 나가면 보현봉이 정면에 보이잖아요. 그죠? 보현봉, 보현보살님. 바위를 보고도 보현보살님이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북쪽 방향이에요. 거기다가 색깔은 흑색이라 그러죠. 흑, 검은색. 그래서 검은 토끼해. 그 검은 토끼라니, 토끼가 보통 우리나라는 갈색이잖아요. 갈색이나 회색 토끼가 많죠. 또는 흰색. 그게 뭐 무슨 영양소 하나가 모자라가지고 흰색이 된다고도 해요. 모르겠지만. 근데 토끼는 다 귀엽죠? 대부분 애들이 토끼 보면 그냥 귀여워서 지가 더 귀여운데 귀여운 자기가 토끼 때문에 막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 초등학교 가면은 토끼 키우는 데 많잖아요. 그래서 노는 시간 되면 막 가서 토끼한테 풀 먹인다고. 아이들이 생명을 사랑하는 법을 토끼로부터 먼저 만나게 해주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토끼 토자. 그래서 그 달아날, 한문으로는 일을 쓰죠. 달아날 일. 그래서 우리가 무사안일하다는 말 들어봤죠? 일이라고 하는 건 원래 토끼 토자에다가 위에다 이렇게 관을 하나 씌운 거. 그걸 일탈, 일, 무사안일 이럴 때 쓰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 탈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걸 우리가 무사안일하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토끼가 들어가요. 무사안일하는데도 토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토끼해에 토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토끼가 불교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예.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토끼가 불교하고 얼마나 깊은 친밀한 관계가 있는지 관심 가져보지 않으면 몰라요. 별로 본 기억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오늘 토끼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뭐 토끼에 대한 건 여러분 그 적토마도 들어보셨죠? 적토마 할 때 토자도 토끼잖아요. 토끼 토자에다 대고 붉을 적자에 토끼 토자를 쓰고 말마자를 쓰잖아요. 붉은 이 빛깔을 가진 말, 그지? 말이 굉장히 멋있잖아요. 갈기도 그렇고. 근데 그 말이 토끼처럼 빠르게 달리라 하는 걸 적토마예요. 네. 그래서 적토마를 그 삼국유사에 보면 누가 올라탔지, 그게? 여포라는 사람이 올라타고 다녔죠? 맞나 모르겠네. 이제 오래돼서 다 기억도 가물가물해. 적토마 타고 다녔다 그러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토끼는 뭐가 있어요? 옥토끼 있잖아. 옥토끼는 어디 있어요? 달나라, 달에. 그리고 뭐예요, 거기서? 방알 찌는데 어디서? 개수나무 아래에서.
그쵸? 이거는 알죠? 자, 말난 김에 그럼 한번 불러보자고, 시작.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족배에 개수나무 한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올해는 기분이 좀 우울해지거나 하면 이 노래를 부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마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푸른 하늘 이거 하잖아. 그죠? 푸른 이렇게 어떻게 하지? 푸른 하늘 은하 뭐 이렇게 치지. 이렇게 막 치고 하잖아. 그죠? 이따 한번 둘씩 한번 해보세요. 바르게 하나. 둘 한번 쳐다볼 수 있는 사람 쳐다봐봐. 하는지 한번 해봐봐. 맞나 한 번만 보게. 한번 해봐봐. 할 줄 아나. 모르는 사람은 옆에 사람 보고 한번 할 수 있으면 한번 엄마랑 해봐. 어떻게 하지? 이빌로미 보살님 그 한번 해봐봐. 어떻게 한번 쳐봐봐. 노래 부르 시작. 푸른 쎄쎄쎄 하고 은하수 보살님 한 번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치? 자 다시 한번 정식으로 하겠어요. 이거 영상에 들어갈 거예요. 자 시작. 푸른 하늘 그렇지 위아래로 옳게 하얀 족배에 개수나무 엉망진창이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재밌죠? 근데 이거 치매 예방에 아주 좋대요. 이게 손동작이 탁탁. 그래서 둘이 마주 보면서 하는 거 이게 잘 만들었어요. 이런 거는 좀 없어지면 안 돼요. 이건 뭐 요즘에 게임이다 뭐다 재밌는 거 많지만 이 동심으로 돌아가서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족배에 그치? 개수나무 하여튼 여기에 옥토끼가 나오죠. 개수나무 아래서 방아를 찧어. 그쵸? 계면열에는 실제로 이 계면연이라고 하는 해가 그동안 우리나라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떤 분이 그러던데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이렇게 뒤져보니까 왜 막 전쟁이 났거나 뭐 외란이 일어나거나 뭐 호란이 일어나거나 뭐 병자호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일어난 게 있나 없나 역사적으로 얼마나 국가적으로 위태로웠나 이런 걸 지켜보니까 찾아보니까 없더래요. 계면연에는 사건이 없었대. 전쟁이나 흉년 들고 이런 게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큰 일이 역사적으로 별로 없었대. 그래서 아주 무탈하게 지냈대요. 올 한 해가 무탈한 한 해가 될 거예요. 그쵸? 예, 무탈하게. 근데 가만히 뻔연히 앉았다고 무탈해지진 않을 것 같아. 그렇죠? 마음을 무탈한 데다 맞춰야 되기 탈 없는 거잖아요. 근데 토끼는 무척 귀엽고 그러면서도 요게 이제 겁이 많잖아요. 겁이 많고 그런데 연약해 또. 아주 사랑스러운 동물이에요. 요즘엔 반려동물로 많이 키우죠. 반려동물 중에 토끼도 키워요. 그리고 요게 초식동물이잖아요. 걔가 또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풀 중에서도 행운의 클로버. 행운의 클로버를 걔가 먹고 그러니까 토끼를 바라보면 행운이 와 그냥. 그렇겠죠? 그래서 초식동물이면서 매우 약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순둥순둥만은 아니에요. 걔도 한성깔해요. 모든 동물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괜히 생긴 거 아니죠? 얘도 순둥순둥 귀염귀염 하는데 한번 승질나면 까르르 그냥 빨라당 엎어지면은 아무도 못 이겨 먹는데요.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얘가 귀가 크잖아. 토끼가 유난히 귀가 크죠. 귀도 크고 그리고 눈은 빨갛죠. 빨간 눈. 그렇죠? 근데 귀가 유난히 큰 이유가 포식자들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빠르게 도망가기 위해서 귀가 큰 거예요. 소리를 잘 들어야 하니까. 예, 괜히 귀가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긴 모양을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새들이 겨울이면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찾아 돌아다녀. 그래서 제가 쌀을 한 움큼을 한 바가지를 해갖고 막 마당에다 뿌려놨단 말이에요. 먹으라고. 그러니까 참새도 오고 비둘기도 오고 막 날아왔는데 얘네들이 와가지고 딱 내려앉아갖고 누가 지를 해치나 안 해치나 오나 안 오나 잡아갈 건가 뭔가 이게 미끼냐 아니냐 이거지. 나를 잡으려고 이게 포석을 놓은 건가 아닌가를 계속 탐색전을 벌이죠. 그러고 먹지도 않고 푸르륵 푸르륵 날아가고 이래요. 움직이지도 않는데도. 비둘기는 큰 놈이라 날아가진 않는데 아직 먹진 않아. 고개는 안 숙여. 그래서 고개를 계속 전방을 바라보면서 조준을 하고 요리 돌리고 조리 돌리면서 계속 쳐다봐. 도대체 찍어 먹질 않아. 그래서 보니까 제가 형광등을 켜놨어. 혹시 불빛 때문에 그러나 반사가 돼서 그래서 불빛을 껐어요. 형광등을 끄니까 그제서야 빛이 반사가 안 되니까 이제 안심하고 먹더라고요. 한 마리의 참새도 지 몸뚱이 하나 건사하려고 그 먹을 거 찾아다니느라고 하루 종일 헤매야 돼요. 그렇죠? 사람 살이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대단히 힘든 것 같지만 우리는 따뜻한 집도 있지, 물 마시고 싶으면 물도 마실 수 있지, 피할 곳도 있지, 피곤하면 들어놓을 수도 있지, 아프면 병원에서 약도 주지.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재미있는 거, 즐거운 거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즐길 수도 있지. 그런데 그거 자체를 하지 못하는 사실 생물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치? 그래서 제가 그 참새랑 제비를 이렇게 하는 짓을 보다가 그 쌀알고고 하나 몇 개 쪼아 먹자고 저거를 찾아서 얼마나 하루 종일 찾아 헤매 돌아다녀야 되고 그것도 안전하게 안심하고 먹을 수조차도 없는 언제 누가 나에게 정말 포수가 올런지 누가 나를 잡을지 언제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 그냥 태생적으로 있는 거죠. 그 위험에 대한 게. 그걸 보면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은 진짜 생각을 잘 넓게 하고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그 잘 산다라고 하는 게 생각의 폭을 넓힌다는 거예요. 생각의 폭을 넓혀서 만 중생, 만 생명이 다 자기 삶 하나를 살아내기 위해서 진짜 기를 쓰고 있구나.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그 고양이나 개도 그냥 그 주인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그 식탁 밥 먹으면 먹이 하나 얻어 먹으려고 식탁 밑에 와서 이러고 눈 반짝반짝반짝 어떤 표정을 지으면 좀 이거 고기 한 점 얻어 먹을 수 있나? 응? 그리고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이쁜 짓을 하면은 주인이 나한테 눈길 한번 주나? 오매불망 그것만 바라보잖아. 그쵸? 참, 그거 보면 우리가 그래서 오죽하면 동물보다 못하다면 욕을 듣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보다 못한 자식, 뭐보다 못한 자식 이렇게 욕을 하잖아. 그랬더니 개들이 모여서 그랬대요. 개가 강아지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강아지가 말을 안 들어, 새끼가. 그럼 너 그러다 인간 된다. 이런 거죠. 너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속썩이면 너 그러다 보면 인간 돼. 개구신이 아니라 인간구신이 된다는 얘기지. 오죽하면 그 어미개가 새끼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한대잖아. 동물들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교육한대요. 난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는데 동물 연구가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어쨌든 계면연애는 별 탈이 없이 큰일 없이 역사적으로 순탄하게 지나왔더라는 말을 제가 어떻게 유튜브보다 얼핏 지나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눈으로 주위를 항상 살피면서 경계를 해요. 그리고 이 토끼는 귀가 크면서 이제 포식자들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가장 잘 경계해야 되잖아. 경계태세. 우리도 우리가 올 한 해 경계태세를 잘 취하면서 살펴가야 되는 해인 거예요. 그렇겠죠. 토끼는 1000년을 산대요. 원래가. 그래서 500년을 살면 500살쯤 되면 털이 하얘진다. 뭐 이런 게 조선시대 기록에 나와. 예, 500살쯤 살면. 근데 얘가 이제 1000년을 사는 그건지는 모르나 하여튼 장수 동물에 들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장수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둥근 달 속에서 토끼가 찍고 있는 게 뭐죠? 뭐 찍는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불로장생약을.
불로장생 영생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불로장생의 영약을 만드느라고 방아 찧는 거예요. 그 약초를 찢는 거예요, 약초. 떡방아 찢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방아 찧으면 떡 찢는 줄 알고, 그래갖고 가래떡 뽑는 줄 알아, 지금. 가래떡 뽑는 게 아니에요. 가래떡은 방앗간에서 뽑아주는 거고요. 이 토끼는 거기 가서 하는 게 이 찧으면서 영약을 찢는 거야. 그리고 불로장생의 풀 있잖아요. 그걸 찧어서 약즙을 만든대. 근데 개수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개수나무는 죽지 않는 나무예요. 영생을 의미해요. 개수나무 자체가 영생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난번 행사가 있어서 제주도 잠깐 갔다가 수목원을 돌아보는데 거기에 있는 주인이 개수나무 한 가지를 끊어서 나를 주더라고요. 오기 전에 말라 비틀어져서 내려놓고 왔지만 그 개수나무 자체가 영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수나무는 굉장히 귀한 나무로 여기고 있어요. 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토끼 한 마리를 가지고 토끼와 함께 연결되어져서 배워야 될 지식이 이렇게 많더라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토끼 이런가 그냥 토끼띠인갑다. 그게 아니에요. 올해는 뭐 12, 12지신 중에 최고로 대박나는 그 띠가 토끼가 아니고요. 돼지띠래요. 돼지띠가 대박나는 해래. 그냥 일이 술술 풀리고 크게 번성하세요. 돼지띠이신 분들. 예. 돼지띠만 좋겠습니까? 12띠가 다 좋아요. 예. 돌고, 그쵸? 자, 그런데, 옥토끼가 바로 이 장생의 명약을 찢고 있는 거예요. 예, 옥토끼가 뭐를 하고 있느냐, 요거 하나 알면 좋죠. 그래서 1000년을 사는 영물이에요, 이 토끼가. 근데 이제 옛사람들은 토끼를 신성한 달의 정령으로 여겼어요. 예, 신성한 달의 전령사, 전령. 우리 봄이 되면 꽃소식이 오면 전령사, 봄의 전령사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신성한 그 달의 소식을 전해주는, 달은 우리 인간에게 굉장한 영적인 어떤 뭔가 그 바라는 희망과 그 바라는 열망, 우리의 소망 이런 걸 달 보고 빌잖아요. 그죠? 태양을 보고 빈다 그러기보다 달님을 보고 기도하네 이 말 많이 하죠. 우리는 항상 달을 보면서 뭔가를 기원해. 그리고 토끼는 새끼를 굉장히 많이 낳는데 그래서 다산, 그 다음에 또 다복, 다산다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그 인형 중에서 흙으로 빚어 만든 토우에 토끼 토우가 많아요. 그 수막새라는 거 기와 있잖아요, 기와. 그 수막새에도 토끼 문양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12지간에 토끼는 묘소를 지키는 무덤의 지킴이에도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릴 게 뭐냐면 청자 투각 칠보 문의향로. 저 핸드폰 있는 사람 지금 찍어서 찾아보세요. 다 같이 찾아보세요. 보시면 뭐를 발견할 수가 있어. 청자, 투각, 칠보, 문의, 향로. 그냥 칠보, 향로 이렇게 찍어도 돼. 한번 찍어보세요. 거기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요? 연꽃 모양이 있죠? 그 연꽃 모양인데 받침대가 누가 받치고 있어요? 토끼 3마리가 받치고 있어요. 암토끼, 수토끼, 새끼까지. 예. 다리. 그 받침대 있죠? 보셨죠? 예. 그 받침 다리가 토끼가 받치고 있어요. 처음 보셨죠? 네. 이 향로가 굉장히 귀한 향로예요. 너무 귀엽잖아요. 토끼 3마리가 향로를 받치고 있는지 모르셨죠? 재밌죠? 그치? 그래서 그 받침 다리에 토끼 3마리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 찾으셨죠? 이제 고만 봐도 돼. 나중에 또 봐. 네. 어텐션 플리즈. 나중에 찾아서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이 올해가 토끼 해니까 토끼 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받치고 있는 거 그 향로가 굉장히 이쁘거든요. 제가 이런 박물관에 갔을 적에 이런 향로 보면서 주의 깊게 봤던 적이 있어서 어머나 세상에 토끼가 받치고 있네. 돌 같은 거 이런 탑은 사자가 받치고 있잖아요. 혜태. 네. 돌로 된 그런 어마어마한 이런 탑을 토끼가 받치게 하면 토끼 죽지. 깔려 죽어요. 그렇죠? 그 절대 그런 거한테는 토끼 심부름을 안 시켜요. 토끼는 그저 달나라에 가서 방아 찧어서 영약 만들어 와라. 부처님께 향 피우는 거 향로 정도는 이렇게 네가 바치고 있거라. 그런데 무거운 돌덩이는
누가 바쳐? 혜태 네가 좀 바치거라. 몫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막 사자상들이 쌍사자 석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자들이 이빨을 으르렁거리면 그 무게를 꽉 받치고 있으면서 바로 탑에 부처님 모셔놓고 딱 지가 모시고 있잖아. 그렇죠? 이러한 동물들이 불교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민화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문화재에 많이 나와. 자, 그런데 토끼하고 불교는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 오늘 이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고려시대의 불화를 보면 수월관음도가 있어요. 고려시대의 불화에 수월관음도, 이것도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봐. 지금은 찾지 마시고요. 지금 집중하시고. 수월관음도에 개수나무 아래에서 옥토끼가 방아 찍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려져 있어요. 왜 이 고려 불화, 이런 불교의 설화와 불화에 이렇게 토끼가 항상 등장하느냐. 불교의 테마에 토끼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찰을 떠받치는 기와 있죠. 그런 기와의 수막새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이 자세히 안 보셨을 건데 구례에 있는 화엄사라든지 여기 그 수원의 그 팔달사 뭐 이런 절들이 있어요. 그런 절들이 보면 그 처마 밑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대웅전 처마 밑에 거북이를 이렇게 해놓고 거북이 위에 꼭 토끼를 올려놔요. 그 토끼는 늘 남의 등을 올라타고 용궁까지 갔다 오고 이러잖아요. 별주부전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래서 용궁전에 가가지고 그냥 꾀가 많아가지고, 그치? 꾀가 많은데 그걸 지혜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간을 나가서 꺼내놨기 때문에 나갔다 와야 된다고 간을 햇빛에 말리려고 꺼내놨기 때문에 나를 지금 죽여봐야 간을 못 먹는다. 그냥 나를 내보내줘라. 바위에 널어놓은 간 집어넣어갖고 올게. 그 말을 또 믿는 것도 웃기고. 이게 진짜 설화야. 그쵸? 그래가지고 나가고 오고 막 그것도 용왕으로부터 막 칙사 대접을 받으면 막 닐리리를 부르며 나갔다 오고 이러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재밌는 이야기가 토끼와 관련된 게 설화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 고려불화 이야기도 했지만 사찰의 그런 벽화에도 이 토끼가 많이 나오고 또 지금 우리 스님들의 가사는 이렇게 생겼지만 지금의 천태종이나 태고종 스님들은 빨간 가사 입으시죠. 붉은 가사 입고 여기에 무늬가 있어요. 여기 문양이 있는데 그 문양에 토끼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거의 토끼를 수를 놔서 자수를 놔갖고 자수 무늬를 놓은 토끼 모양을 여기 딱 새겨서 스님들 가사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게 스님들이 가사에다가 토끼 문양을 넣을 정도로 존귀한 영물로 여겼어요. 불교하고 이렇게 깊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근데 왜 토끼를 이렇게 불교에서 존귀한 생명체로 여겼느냐? 재석 천신이 사람으로 몸을 변해서 왔을 때 내가 배가 고프다 하면서 왜 동물 이야기 있잖아요. 그랬더니 뭐 가서 먹을 거를 구해와라 뭐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그 토끼가 먹을 걸 구해오지 못해서 불을 지피잖아. 불을 지피면서 자기가 여기에 뛰어들어서 내 몸을 태울 테니 제가 굽혀짐은 배고픈 줄인 배를 채우시라. 내 몸을 던지겠습니다. 이런 거 나오죠? 들어봤던 기억 있나요? 적어도 계면연의 이 이야기 정도는 알아야지. 그치? 그래서 토끼가 희생을 해. 그래서 토끼가 희생을 하면서 내 몸을 던져서 내 몸뚱이를 불에 구워드릴 테니 드세요. 그래서 온 몸뚱이를 던져서 잡수시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희생을 한 동물로 나와요. 그래서 제석천이 제석천의 몸으로 다시 바뀌잖아요. 바뀌어가지고 너무나 기특하고 갸륵해. 응? 자기 몸, 그러니까 아직 몸을 던지진 않았어요. 얘기만 했어요. 불만 피워놓고. 던지기 일보 직전에 제 몸을 던져서 태울 터니 드십시오. 이랬는데 던지기 직전에 제석천이 몸을 착 놔두어서 바로 토끼의 몸을 딱 받잖아. 그냥. 응. 그래가지고 너무나 신통방통해. 이뻐. 그래가지고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그러면서 너는 저 아름다운 달나라에 가서 살아라. 달나라에 가서 영약을 찌으면서 너는 거기에서 영약을 만드는 것으로서 한 생애를 살고 네가 머물 집을 내가 영원히 살 집을 주겠다. 이러고 준 것이 옥토끼한테 준 집이 달나라예요. 이게 바로 옥토끼의 설화예요. 너무 재밌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옥토끼 이 설화이기도 하지만
토끼는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는데 뭐냐면 민중을 대변해요. 민중이 서름이 많잖아요. 놀래고 뭐 되는 일도 없을 수 있고 가난하고 힘들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참하게 다루는 백성들을 대변하는 게 토끼이기도 해요. 그래서 토끼가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있잖아요. 호랑이를 얘가 막 길두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 호랑이가 어리석어 빠져갖고 토끼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꼬랑댕이를 그 강물에 담그고 있으면 먹이가 달라붙는다 그러니까는 그치? 아시죠? 그래서 꼬랑지를 거기 강물에 담그고 이러고 있잖아. 토끼가 시키니까 덩치 커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꼬랑지를 담그고 있으면 먹이가 잡히나 이랬는데 어떻게 돼서 얼었지. 강이 얼어갖고 꼬랑지가 안 빠지지. 그래갖고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나 하나 정도 먹는 걸로 네 배가 부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꼬랑지를 들이우고 있으면 많은 물고기가 들러붙어서 네 배를 채워준다. 그래? 옹 이러면서 꼬랑지가 얼어붙어갖고 가지를 못하지. 그 사이에 토끼는 도망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왜 달에 토끼를 보내놨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는 토끼가 거기에서 방아를 찢고 있어 영약을 만들고 있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인간에게 형성이 되어졌을까? 달의 표면에는 음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과학적으로 다 드러났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토끼 이야기가 만들어졌지만 음영, 밝고 어두운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이 있는데 어둡게 보이는 좀 거무스름하게 보이는 부분 요게 토끼 모양처럼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거는 방아처럼 떡방아 찐 것처럼 보이고 방아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옥토끼가 방아 찢는 모양으로 거무스름한 게 보이는데 서양 사람들은 책 읽고 있는 소녀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달 속에 있는 그림이 책 읽고 있는 소녀로 나와요. 이게 문화적으로 눈이 이렇게 달라요. 서로 바라는 바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불로장생약을 찧어서 영원히 살고 싶어. 그렇죠? 찧어서 그렇죠? 우리의 바람은 건강과 영원히 오래 사는 무병장수. 그 옥토끼 속에 담겨져 있는 발언이 건강을 발언하고 그리고서는 무병장수하기를 바란 거지. 그렇죠? 무병과 장수를 바라는 게 바로 그 토끼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기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점도록 책을 읽어. 이게 서로 다른 문화라. 요즘은 좀 바뀌어야 돼. 우리가 이제 책 읽는 문화로. 그렇죠? 좋은 양서를 많이 읽어야 돼. 그래서 어쨌든 달이라고 하는 것이 달과 토끼, 그 다음에 불로장생약을 만드는 무병장수. 이게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스토리. 그 스토리가 올해 이제 개묘년에 우리들에게 눈앞에 가까이 다가온 거야. 그렇죠? 개묘년을 뒤져보면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대요. 탈이 없이 지나왔대요. 그러니까 무난하게 지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무난하게 지나왔다 하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또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접촉하고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은 세계의 경제와 세계의 정치와 세계의 사회와 다 면해서 살잖아요. 따로 떨어져 살 수가 없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자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세계인들에게 맞춘 문화적인 교양도 갖춰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대한민국 안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세계 각국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럴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 주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양과 표정과 말투와 이 모든 교양이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나 한 사람의 행동거지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항에 나가서까지도.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봤었는데 그 영상에 보다가 보니까 유럽의 어느 나라더라? 잊어버려. 덴마크인가 노르웨이인가 어딘가.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행기를 탈 때 공항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 스튜어디스들이 제일 기분이 좋대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교양이 있대요. 성갈시럽게를 안 한대요. 성가시게를 안 한대. 딱 본인들이 알아서
여권, 비자 딱 챙기고 그 다음에 시간 딱 맞춰갖고 줄 서고 미리 줄 서고 그리고 줄 설 때 와서 미리 줄 서는 게 힘들면 가방이라도 줄을 세워놓고 어디 딴 데 가 있고 이런데 그랬더니 이제 서양 사람들인가 저게 가능해? 딴 나라에선 가방 줄 세워놓으면 가방 갖고 다 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방 줄 세워놓는 거 여사로 하죠.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놀라는 게 많아요. 세계인들 요즘 보시죠.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구나. 마음적으로도 이만하면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자부심도 가질만 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권과 비자 때문에 속색이는 사람이 있다 해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서양에서는 비자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들이 있대요. 비자가 또 있어야 들어가는 나라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뢰의 모든 나라가 비자 없이도 들어가는 줄 알고 그냥 온대요. 심지어 여권도 안 갖고 온대.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 갖고 오듯이 갖고 온대요. 그것만 확인이 되면 비행기를 탈 수 있으니까 세계 항공사가 다 그런 줄 안대요. 그러니까 공항 안에서 돌아가야 되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절대 그런 법이 없대. 그 다음에 질문 많이 안 한대요. 본인들이 알아서 딱딱. 자기가 딱딱 알아서 하고 꼭 물을 말이 않으면 묻지 않고 그 다음에 기내에 들어와서도 딱 자기가 가방 올릴 자리 올리고 딱 앉을 자리 앉고 맨발 벗고 설치고 막 뛰어다니고 이러지 않는데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들이 스튜어디스를 하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만든대요. 그래서 코리아 이러면 옛날에는 어그리 코리아라 그랬잖아요. 꼴보기 싫다고. 지금은 한국 사람 보면 기분이 좋은 사람, 믿어도 되는 사람으로 됐대요. 불과 이게 얼마 안 된 거예요. 불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함께 협력해서 일궈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저는 좀 더 많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해서 남 주냐? 남 줘요. 네. 공부해서 남 주고 공부해야 되고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배워야 한다. 나이 들수록 공부하라. 공부 배워야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져요.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지식을 많이 집어넣지 말고 왜 어디다 써먹지도 못하는 지식 있잖아요. 그걸로 아는 척 하려고 배우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마음의 진실을 내 안에 불성을 일깨우기 위한 공부 있잖아요. 그런 공부를 통해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공부해야 돼요.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어갈수록 꼭 막히면 안 돼요. 그래서 개묘년에는 숨구멍 터주고 마음구멍 열어두는 해가 되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수한 몸에 구멍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입이라는 구멍 통해 먹잖아요. 그렇죠? 본다고 하는 눈구멍을 통해 보잖아요. 듣는다고 하는 귀의 구멍을 통해 듣잖아요. 그 다음에 숨 쉬는 거. 그치? 호흡이 콧구멍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코로만 숨 쉬는 게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 땅구멍마다 숨 쉴 수 있죠. 숨구멍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마시면 대소변을 보는 구멍도 있죠. 이 모든 구멍이 막히면 어떻게 되나요? 살 수 없죠. 산다 못 산다는 뭐와 연결된다? 구멍 열었니? 구멍 막았니? 이거죠. 복잡할 거 하나도 없죠. 이거 못 외우고 이해 못할 사람 있어요 혹시? 네? 호유라 구멍 막고 구멍 여는 거 지금 귀로 스님 소리 듣고 있나요? 잘 들려요? 왜 구멍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스님 보고 있나요? 눈에 구멍이 열린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열려야 되는 거야. 그렇지? 제이도 잘 듣고 있죠? 애기들도 다 열려 있잖아 저렇게. 그래서 먹는 것은 입으로, 보는 것은 눈으로, 듣는 것은 귀로, 대소변을 내보내는 구멍으로, 숨 쉬는 거는 코와 더불어 모든 땀샘 구멍으로. 입에 구멍이 막힌다면 먹을 수 없고, 배설하는 구멍이 막힌다면 바로 살 수 없고, 숨 쉬는 구멍이 막히는 순간 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숨 길도 트고 마음 길도 터야 한다. 그치? 숨 구멍 트고 마음에 구멍 터야 한다. 이거를 못 외우지는 않잖아 우리가. 그래서 열어둔다는 거지. 근데 열기만 하면 안 돼. 개폐가 돼야 돼. 열 때 열고 막을 때 막고. 이게 잘 돼야 되죠. 그래서 천지간에 우리가 숨구멍이나 마음구멍 또는 숨길과 마음길, 이것은 남한테 억울한 말을 안 하는 것도 숨길 트는 거고 마음길 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났을 적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말이 툭 튀어나갈 때 말 튀어나가기 전에 혀를 한번 지그시 깨물어라 라고 하는 말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뭔가 하는데 못마땅한 게 눈에 보일 때 팍 튀어나가죠, 말이. 아이, 좀 왜 그래? 아이, 너! 막 이럴 수 있잖아. 그런데 바로 그런 말이 툭 튀어나기보다 가시가 바로 나기 전에 내 혀를 한번 지그시 잠시만 깨물어. 물어, 이렇게 지그시. 그러고 나서 꿀떡 한번 삼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길, 숨길 열어놓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다고. 이렇게 하면 좀 더 편리할 것 같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숨구멍과 마음구멍이 열리면 다 통해. 근데 이거를 한쪽에서 열어도 한쪽이 막고 있어요. 그게 정체가 되죠. 그럴 때 저쪽이 막으니까 나도 막을래가 아니라 그쪽 막았어도 나는 열어야 될 때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네. 근데 어쨌건 억장 무너지는 소리로 다른 사람의 숨길 막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마음길 막지 말아라.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그렇죠? 나이 먹은 것은요, 여러분, 닭벼슬이 아니에요. 나이 먹어간다는 건 전혀 벼슬이 아닙니다. 그거 느끼시죠? 밥만 많이 먹었다는 말밖에 없어. 그냥 많이 먹었고 많이 잤다는 거. 그지? 많이 먹었지 많이 쌌지. 한 게 없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비참해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나온 세월들을 역으로 추적해 돌아가 보건대 내가 나이가 먹었다는 건 남에게 그렇게 근사하게 내놓을 뭐는 아니구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도 아니다. 그렇잖아요. 나이 들어가고 희끗희끗해지고 내가 노약해진다라고 하는 게 부끄러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기는 것이 훌륭해야지. 달빛이 담겨야죠. 달빛이 담기면 우리가 강물에 달빛이 내려앉으면 어떻게 해? 너무 행복해하죠. 강물이 촤 찰랑찰랑하는 호수가 있는데 달밤에 달이 떴어. 근데 달빛이 강에 촤 내려와서 은빛 물결을 막 찰랑찰랑찰랑해. 그거 어떻게 돼? 우와, 모두 시인이 되죠. 모두 화가가 되죠. 그리고 모두가 다 부처가 돼, 그 순간. 세상에 못 받아들일 게 없을 것 같죠? 근데 그 달은 어제 오늘 어쩌다 흐른 강이 아니에요. 그 강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흘러왔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을 곰삭힌 그 강물이 출렁출렁 흘러가면서 달빛을 쫙 받아주잖아. 거기에 은빛이 찰랑찰랑찰랑 물결을 치면서 같이 춤추고 노래하잖아요. 나는 나이 들어가는 건 그와 같은 풍경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와 같이 아름다워야 된다. 저거 좀 가져와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제가 선물 받았어요, 오늘. 이게 뭐로 보여요? 그림 사진. 그림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 사진이에요. 사진 작가가 찍은 거야, 이게. 이게 사진 작가가 찍었는데 이쪽에 반짝거리는 별이 남십자성이에요. 남쪽 나라 십자성 아시죠? 남반구예요. 그리고 이게 바오밥 나무예요. 이렇게 푸른 하늘에 바오밥 나무. 바오밥 나무 두 개가 딱 두 그루가 서로 있고, 그리고 남십자성 별 뜨고, 이 밤 풍경을 찍은 거예요, 이게. 늦은 밤은 아니죠. 그래도. 밤은 밤인데, 이 칼날 보면, 그죠? 사진이니까, 그림이 아니라. 그래서 이 전시회 갔다가 이걸 절 주려고 샀대요. 그래서 이 바오밥 나무 제가 선물 받았어요. 너무 아름답죠? 이 바오밥 나무가 어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나무라는 거. 이 정도 크기로 자라려면.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멋있는 나무가 돼야 돼. 그쵸? 수종이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나무가 거기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별빛이 내려오고 그 앞에 강이 흐르고 호수가 흐르는 것과 같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져야, 그러면 여러분이 집안에서 연세가 들어가는 엄마 아버지가 나이 들어가면서 바오밥 나무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한 그루의 나무처럼 그 집안에 우뚝 서 있다. 아버지 나무, 엄마 나무. 뭐 돌아가셨다 그래도 살아계시는 누군가가 한 그루의 나무로 서 있다.
그 나무 아래에 가서 앉아 있으면 세상 못할 게 없을 것 같죠?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엄마 아버지 이러겠지. 그럼 우리는 무슨 나무에 가서 기대요? 부처님 나무 있잖아. 그렇죠? 사실은 자식의 나무가 어린 것 같지만 자식도 나무 그늘이에요. 여러분이 힘들 땐 자식의 나무 그늘 아래 가서 앉아 쉬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주자. 올해 개묘년은 역사적으로도 탈이 한 번도 없고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다니까. 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다니. 서로 으르렁거려 본 적이 없다니까. 그쵸? 네. 국가가 국태민안. 그치? 나라가 안녕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평온했다니까. 그러한 해를 맞이한 올 한 해 우리도 그렇게 순풍에 돛단 듯이 살아가 봅시다는 거지. 그래서 숨길, 마음길, 또 아까 숨통, 마음통, 숨구멍, 마음구멍. 열고 닫고 열고 닫고를 잘하자. 사람이 이 구멍이 막히면 옹졸해져요. 아무것도 아닌 순간에 팩 하고 올라올 때 있죠. 이거 구멍 막히는 거거든. 구멍 막는 것을 자주 하다 보면 복이 안 들어와요. 오던 복도 달아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구멍이 막히면 구멍이 좋은 바깥에 좋은 공기가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별 말도 아닌데 팩 하거나 아무 말도 안 돼 성질이 뿌르륵 일어나거나 괜히 누가 했는 한마디 말에 귀로 들어온 이 구멍을 통해 들어온 말이 자기 해치는가 싶어가지고 팩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써먹을 데가 없더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런 성품은 고쳐나가야 돼. 수정해야 합니다. 이건 반드시 교정에 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나이를 먹어간다는 건 나이를 먹은 것만큼 깊이와 무게가 더해지고 그리고는 달빛이 강에 비치는 것과 같이 은빛, 금빛 찬란한 것과 같이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그러려면 그런 걸 담을 수 있는 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원을 세우셔야 합니다. 올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뭐 이사 가는데 뭐가 어땠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세상에 그것은 정말 좁쌀알 하나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거기에 내가 명을 걸듯이 1년이란 시간을 보내지는 말자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의 꿈은 하늘에 있는 달나라의 달빛과 같이 항상 그 위를 우러러보며 그런 마음으로 영약을 찧어서 모든 사람에게 무병장수할 수 있는 약을 베푸는 보시하는 자가 되겠다는 원을 세우고 그 어떤 경우도 내 마음의 마음길을 뚫어서 많은 사람을 서운하게 하거나 섭섭하게 하거나 억울하게 하거나 누명 뒤집어 씌우는 일 없도록 하겠다. 그것이 내 자식일지라도 그것이 내 부모일지라도 서로 이 생에 잠깐 사이에 만난 사람들인데 우주간에서 우리가 얼마나 잠깐 살다 가는가. 우리가 살다 가는 세월이 100년이라 할 때 하루 그냥 살이의 삶이에요. 이 짧게 살다 가는 사이에 잠깐 만난 인간관계들 이 속에서 복닥거리고 있는 우리 자신이 어찌 쳐다보면 어찌 보자면 너무 우습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자고 온 건 아닐 터인데 라는 거 있잖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라도 내 쪽에서 나가는 건 자비심을 주거라. 달라이라마 그러셨잖아요. 상대가 나에게 가시를 던지던 가시밭을 가시 주머니를 던질지라도 나에게서 나가는 것은 자비의 빛을 주어라. 내게서 나가는 것은 자비심이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누가 제일 먼저 혜택을 받아요? 내가 혜택받죠.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서 나가는 빛은 언제나 자비심이어라. 이걸 마음속에 새기고 염불을 하세요. 상대가 내게 어떻게 대하더라도 나는 내게서 나가는 것은 언제나 자비의 빛을 방사하리라. 자비의 빛을 방사하는 사람이 되기에 끊임없이 내가 나를 갈고 닦고 연마하리라. 이 원력을 매일 세우셔야 돼. 밤에 잠들기 전에도 오늘 하루를 지내오는 동안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했던 건 없든가? 혹시 나로 인해 누군가 내가 마음 아프게 했던 거 없든가? 내가 기억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속에서 누군가의 영혼을 어지럽히거나 누군가의 영혼을 아프게 했다면 부디 나를 용서하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그쵸? 참회와 공덕지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매 순간 참여하면서 매 순간 공덕 쌓으며 매 순간 참여하고 또 공덕 지으며 이게 동시에 가야 돼요. 한 해가 되는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자 했던 원했던 모든 소망과 꿈들 그것은 기본으로 다 하시지만 더 큰 원을 가지자. 한 살 한 살 나이 먹어가는데 제가 왜 강연 중에 이렇게 나이 들 수 없다는 말 한 적 있잖아요. 뭐 100만 배 조회가 넘었던데 아마 그런 생각을 다 하신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이 먹을 순 없다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예. 여러분도 그렇죠? 이렇게 나이 먹고 싶지 않다는 생각 하실 때 있죠? 올해 우리 개면연에 저도 여러분도 한 해 건강하고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또 한 살 잘 먹어봅시다. 네. 자, 오늘 감사합니다.